내가 이 영화를 본 건 중2 때쯤이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미래가 배경인 다소 불편한 내용이긴 했지만 그래도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영화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의거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가 안중근 의사의 저격에 목숨을 잃지 않았더라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역사는 확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독립하지도 못했을 거라는 게 영화의 주요 설정이다. 그렇게 바뀐 역사에서 영화의 내용은 이렇게 흘러간다. 2009년 경성에서 개최된 이노우에 재단 유물 전시회에서 테러가 발생한다. 테러를 일으킨 조직은 후레이센진, 조선인들이 조선의 해방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현장에 일본 연방 수사국 JBI 소속의 조선계 요원인 사카모토 그리고 그의 동료인 사이고가 투입되는데 테러 사건을 조사한 사카모토는 후레이센진의 테러가 이노우에 재단의 어떤 음모와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카모토는 이노우의 존재를 파헤쳐보려고 하지만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JBI의 윗선들은 이를 묵인하고 사카모토의 수사를 방해한다. JBI의 노림수로 인해서 궁지에 빠진 사카모토는 여차저차해서 후레이센진 조직이 위치한 아지트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지금의 역사가 조작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원래 역사에서 일본이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유물을 사용해서 이노우에라는 자를 과거로 보냈고 이놈이 안중근 의사의 저격을 막고 이토 히로부미를 살리면서 역사를 바꿔나갔다는 사실. 각성한 사카모토는 역사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 마음을 먹고 이를 위해서 이노우에 재단이 소유한 유물을 찾아가서 과거로 돌아간다. 거기서 이노우의 방해를 저지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원래대로 바뀌면서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불편했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 먼저 영화 앞부분에서 안중근 의사의 거사가 실패하면서 바뀌게 된 역사적 사건들. 1910년 조선은 일본에 강제 합병되고 죽지 않은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조선 총독 자리에 오른다. 1919년 3월 1일 우리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지 못했고 일본은 미국과 연합을 맺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미국이 쏘아올린 원자폭탄은 일본의 히로시마가 아닌 독일의 베를린을 향하며 일본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이 아닌 승전국이 되었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독립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룬 실제 업적들은 일본의 것이 되고 마는데 먼저 1988년 올림픽은 서울이 아니라 나고야에서 개최가 되었다는 것으로 나온다. 특히 영화가 개봉된 시점이 2002년 초였고 그 해에는 월드컵 개최로 한창 분위기가 달아오를 때였는데 2002 월드컵 일본의 단독 개최로 정점을 찍더니 앳된 얼굴의 대박이 아빠 유니폼에 이렇게 일장기를 집어넣어버린다. 당시 동국이 형은 아이돌급 인기와 축구 실력을 갖춘 선수였기에 그가 일본 유니폼을 입은 모습은 정말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이 영화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면 손흥민한테 이렇게 일본 유니폼을 입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동국이 형이 그의 한일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거다. 당시에 히딩크가 동국이 형은 재능이 있지만 게으르다면서 좀 싫어하긴 했다. 그리고 영화의 배경인 2009년 서울은 여전히 경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일본 제국의 제3의 도시로 변모해왔다. 사실상 일본이나 다름없는 시가지의 모습인데 물론 이 장면들은 일본 현지에서 찍었다고 한다. 광화문에는 여전히 조선 총독부가 남아있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대신해서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상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빡치게 만든다. 이 장면들이 모두 영화의 초반부에서 나온다. 관객들은 극도로 빡친 상태가 되어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나 보자는 식으로 영화를 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 후레이센진의 조선인들을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장동건이 영화 초반에는 아주 얄밉게 보인다. 두 번째로 불편했던 점은 왜 꼭 타임슬립을 썼어야만 했냐는 거다. 이시명 감독이 이 영화를 연출하고 각본도 썼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랬던 것 같다. 초장의 대체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관객들을 빡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 불편함을 뒤집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알던 역사로 그대로 되돌려놔야 한다. 결국 타임슬립이라는 치트키를 쓴 것이다. 물론 신선하긴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는 장치라서 이제는 거부감이 들 정도지만 영화 개봉 당시에는 타임슬립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미래라는 그런 참신한 발상으로 시작이 되어서 무슨 돌멩이 하나로 역사를 조작하고 다시 되돌리는 이런 판타지 영화로 마무리된다는 게 참 아쉬웠다. 차라리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대체 역사 배경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후레이 센진 독립투쟁을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주인공인 사카모토가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하는 첩보전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이런 독립투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른 나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으로 전개해 나가는 식으로 말이다. 생각해보니까 영화의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고 스케일이 많이 커졌을 것 같긴 하다. 배우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사카모토 역할을 맡은 장동건, 일단 일본어 연기를 준수하게 잘해줬다. そして今回全てが井上財団と直接または間接的に関連しています。 장동건은 이 영화 전에 친구를 찍었고 그 이후에는 해안선, 태극기 휘날림에 출연하면서 당시에 연기 커리어 정점에 있을 때였다. 단순히 얼굴만 잘생긴 배우가 아니라 연기력을 갖춘 배우임을 이 영화에서도 충분히 입증한 것 같다. 사카모토의 친구인 사이고 역할을 맡은 이 일본인 배우 나카무라 토오루에 대해서 사실 나는 잘 몰랐는데 1985년 비밥 하이스쿨이라는 일본 드라마를 통해 데뷔하면서 엄청 유명해진 배우라고 한다. 지금은 뭐 조연급으로 일본 영화에 가끔씩 비추는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장동건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배우인 것 같은데 사실 그가 나온 몇몇 씬들을 보면 좀 연기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 장동건이 확실히 연기를 잘해.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 등장하는데 바로 김웅수 배우다.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는 거의 무명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일본어는 굉장히 잘해서 아마 당시 관객들은 김웅수를 일본인 배우라고 생각했을 거다. 사실 김웅수가 7년 동안 일본 영화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했다고 한다. 당연히 일본어를 잘할 수밖에. 마지막으로 후레이 센진의 그녀. 이 배우는 성우 톤으로 연기하는 게 참 이색적인데 그대로 있어. 일본의 하수인 주제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쳐.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이 영화 이후로 못 찍은 영화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작곡가 김영석 씨의 와이프라고 하는데 최근에 예능에도 같이 출연을 한 것 같다. 16년이 지난 지금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일단 어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특히 이런 하이라이트 씬에서의 그 너무 쌈마이티 나는 슬로우 효과 같은 것들. 몇몇 배우들의 어색한 성우 톤 연기. 이노우에라는 자객을 보내 역사를 바꾸게 했다네. 이것이 불행한 우리 역사의 시발점이야. 그래도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신선한 설정, 그리고 당시에는 보기 힘들었던 액션과 한일 두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했다는 점에서 그 당시의 영화를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